네, 오늘 한발 주제는 뭐 무거운 매크로 얘기는 이미 앞서 대충 윤곽은 지난주부터 나온 것 같은데 덮자. 확 덮었어요. 뭘로 덮든 덮었습니다. 네, 덮었으면은 그냥 어떤 분이 얘기하신 용어인데 카르페디엠, 네, 그냥 현재를 즐겨라. 시장 흐름대로 가야죠. 그러면 지금 제일 포인트는 낙폭 과대입니다. 낙폭 과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고점 대비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많이 내려진 주식 중에 그래도 뭐 내공이 좀 있거나 가격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게 뭐 공매도의 전면 금지하고 직접 연관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 됐건 뭐 심리적으로는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탑스인데요. 인탑스는 뭐 이 제조 쪽에서는 플라스틱 사출 국내 거의 탑티어죠. 탑티어입니다. 뭐든지 만들어내고 뭐 전자제품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탑이고 하여튼 매출이 꽤 잘 나왔던 회사인데 어느 정도 이제 산업 동향하고 조금 연관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모바일 쪽 여기하고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좀 둔화되고 올해 들어서 또 2분기 넘어가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이제 대충 가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 거기 이제 업황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실적이죠. 실적 안 좋은 건 이제 다 압니다. 그리고 또 가격을 반영했느냐? 저는 반영했다고 봐요. 프라이싱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프라이싱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의 포인트는 역시 AI 로봇이죠. 뭐 워낙 대중들이 많이 얘기들 하는데 내일 삼성전자 보핏이 아니라 삼성전자 AI 그 포럼이 있습니다. 내일. AI와 관련돼서 이제 또 로봇 쪽도 삼성이 새로운 먹을거리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슬슬 나왔던 얘기가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 이 주행 보조 로봇이라고 해야 되는데 연내에 출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출시는 좀 미뤄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이제 CES에서 아마 선보이고 일반 대중한테 이제 공급이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있게 봅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미국의 FDA의 어떤 절차적인 의료기구로 승인이 나면은 그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늘리고 공급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보핏을 누가 만드느냐? 인탑스 독점입니다. 이건 확인이 된 상태고 독점 위탁 생산인데 베트남 공장에서 찍어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물량이 공급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인탑스의 반전 포인트는 삼성전자 보핏이고 캐파 증설이나 양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또 달려가겠죠. 불 쭉쭉. 네. 요즘 뭐 주식시장이 워낙 쭉쭉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잘 봅시다. 네, 이런 정도입니다. 인탑스 봤고요. 네. 김현민 혹시 첨가할 얘기? 사실 이제 10월 말까지 시장이 워낙 좀 극심하게 이제 부진을 겪을 때 로봇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진짜 거의 대부분 다 반토막 났어요. 그 워낙 좀 빠르게 올라갔던 업종들이기도 하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제 부담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뭐 어쨌든 지금 공개된 점도표 상으로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이제 올리고 올해가 이제 끝날 거라는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나 분위기를 보면 연준의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물 건너갔다.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많이 빠진 이제 성장주들이 그대로 이제 다시 가격 반등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때 가장 좀 두드러지게 살아났던 업종이 뭐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AI, 로봇 뭐 이런 성장 섹터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로봇 쪽이 또 좀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가 강하게 이제 반등한 것도 있었고 또 실외 자율주행 로봇, 뭐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혁신형 모빌리티법 이제 그게 또 시행이 좀 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또 급등을 했었고 인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웨어러블 로봇 보핏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렌시스가 이제 이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한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한 2배 이상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출시가 이제 내년으로 좀 지연된다라고 하니까 이렌시스 주가는 좀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렌시스 주가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초 이후부터 거의 한 2.5배 이상
이상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고 인탑스는 뭐 보핏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뭐 워낙 그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려서 그렇죠. 양산하네 이랬는데 이제 뭐 실물 제품이 지난주에 아마 기자단한테 공개가 된 것 네. 같고 보도는 좀 나온 것 네, 같고. 사진이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네. 인탑스 특히나 이제 또 베트남 공장의 이제 증설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인탑스는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내년 이제 출시 일정이 이제 확정이 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이제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상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인탑스는 낙폭과대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부분의 IT 제조업종이 저런 네,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성델타테크도 인탭스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인데 거의 초전도치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초전도체로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거꾸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요 기업들이 이제 다 이제 사출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고 외형 조립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어서 인탑스도 이제 충분히 이제 주가가 회복세로 좀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뭐 오늘 또 한 종목 추가를 해보면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랑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자웅을 겨루고 있거든요. 네. 두 종목 다 이제 2조 9천억, 3조 원 누가 이제 다시 먼저 넘어가는 이제 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는 뭐 압도적으로 협동시장, 뭐 국내 시장 점유율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뭐 시리즈 H 지금 최근에 개발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 이제 하중 25km까지 이제 견딜 수 있는 협동 로봇 지금 유일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양산을 이제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될 수 있어서 뭐 이번 달에 사실상 이제 오버행 이슈 뭐 상장되고 나서 이제 또 그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이 이제 또 출회될 수 있다라는 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 네, 해제. 보호예수 이제 풀리면은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우려는 됩니다만 뭐 수급을 또 이길 수 있는 게 시장의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계속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규모 면에서 탑이죠. 아직 그렇죠. 상장 기업으로는 물론 네.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네. 이호구 매니저는 네네. 어떨까요? 이 네. 로봇 이슈로 제가 좀 오늘 꺼내봤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공매도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로봇주가 가장 이제 수혜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는 지금 계속 이슈도 있고 여전히 그 앞으로 올라갈 여력,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좀 많이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이게 다시 올라오려면 진짜 고객의 타급이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약간 이제 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 2차 전지보다는 조금 가벼운 그 로봇주가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금리 부분 있죠. 예, 네. 금리도 꺾였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또 이걸 그 빌미로 공매도를 열심히 때렸던 이쪽 섹터들이 지금 이제 공매도도 금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중심에는 뭐 AI라던가 로봇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다른 로봇보다는 좀 이렇게 막 분위기를 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이제 점잖게 움직이는 종목 같은데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휴대폰 케이스 때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 뚜렷하게 지금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 IT 디바이스라든가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가전 뭐 이런 쪽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뚜렷한 이 성장 쪽을 찾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봇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탑스도 로봇인데 다만 이제 인탑스가 이제 기존 로봇하고 조금 차이점은 기존 로봇은 이제 로봇을 개발해서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이라던가 뭐 이런 새로운 이런 이제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방면에 지금 이 그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성장 프리미엄이 조금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로봇 이제 내년부터 뭐 삼성 포핏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활발한 이 제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때 이제 인탑스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던 성장을 찾지 못했던 부분을 찾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의 방향성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탑스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고 이제 보다 이제 본격적인 큰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진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뭐 낙폭과대로 이용한 매매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 성장성을 한번 주목을 해본다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발 주제는 저는 뭐 여러 가지만 다 들으셨죠? 인탑스 정했고 자, 두 분의 한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네. 한발 하기 전에 리뷰 한 세 종목이 또 네 네. 종목이나 있네. 세 종목.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종목들도 좀 탄력적인 상승이 좀 나오면서 빠르게 지금 목표가를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루닛이 뭐 한 3, 4거래일 만에 바로 그냥 목표가 터치하면서 최고가 네. 대비해서 30% 이상 지금 수익을 좀 기록한 것 같아요. 루닛도 딱 일주일 전으로 이제 되돌아가 보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던 상태여서 야 이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주가가 이제 좀 부러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 매니저님 얘기하신 JLK라든지 루닛이라든지 뭐 딥노이드, 뷰노 이런 기업들이 뭐 우선순위의 차이라기보다는 뭐 사실상 좀 순서로 누가 먼저 가고 뭐 누가 조금 늦게 가고 이게 차이가 좀 있었을지라도 사실상 주가 올라간 폭은 뭐 거의 지금 비슷하게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JLK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급반등이 좀 V자 반등이 좀 들어왔고 딥노이드라든지 뷰노 이런 이제 성장 섹터 특히 지난 8월, 9월 달에 원체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던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좀 세게 되밀려 놨다가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떨어지고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가격 회복을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닛도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뭐 공매도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뭐 시장에 반영이 됐건 아니면 뭐 고용 지표와 관련된 이슈가 반영이 됐건 분명히 뭔가 좀 소문은 나 있던 것 같아요. 장 후반에 1시 반, 2시 이후에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원체 강하게 좀 들어왔고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에코프로나라든지 이런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또 시간의 시장에서 또다시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도 분명히 이제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의 이제 강한 반등 흐름이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루닛은 뭐 30% 정도면 정말 좀 큰 수익이거든요. 단기간 안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챙기셔도 되고 뭐 일정 부분 한 절반 정도는 20만 원까지 좀 이제 끌고 가보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10월 31일 날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 T-로보틱스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또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조금 이제 반등 강도가 좀 약한가 싶었는데 역시 또 T-로보틱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에 한 13% 정도 이제 급등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최고가 대비하면 또 18.7% 반등이 좀 들어온 상태거든요. T-로보틱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2차 전지 팹에다가 AMR 이제 납품했다는 이력, SK온 지난주 또 금요일이었나요? SK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SK온 실적 발표하고 나서 4분기 흑자 전환 얘기하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막 10% 넘게 급등을 했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과도 조금 이제 동조화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T-로보틱스라서 T-로보틱스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 목표가를 한 27,800원 정도 이제 보고 접근을 한번 해 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말씀드렸던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잘 들어오다가 지난주 금요일은 오히려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 노디스크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상당히 이제 호실적이 나왔는데 아마 요것도 조금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세론 뉴스가 이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소외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의미심장한 주식 말씀드릴 때 모더나 설명드렸었잖아요. 모더나라든지 바이오젠이라든지 미국도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오늘은 다시 한번 펩트론 이제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이 워낙 이제 바닥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3만 원 정도 수준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3만 원 초반대에 공략해 가지고 직전 고점이 이제 37,000원 정도 이제 보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대응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시장이 참 흥미롭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주 초중반까지만 해도 뭐 나라 경제가 거의 망하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주식이 막 고꾸라지고 그러면은 아휴 이제는 뭐 주가 되겠나 이러면서 다음 날이라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어 있고 그렇죠. 며칠 지나서. 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망각의 동물이라는 얘기를 뭐 지난주에 드린 것 같은데 막 금방 있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그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리뷰가 네. 많았고 오늘 네. 한 발은 어디를 또? 사실은 저는 오늘도 이제 좀 낙폭 가대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저는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의미심장한 주식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과연 이제 박스권 상단 이제 최고가를 먼저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PSK 네. 홀딩스. 주가의 위치는 분명히 조금 높습니다. 이 HBM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가가 35,800원인데 지난해 이제 금요일 날 32,000원 정도 이제 수준까지 주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이제 PSK가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전공정 쪽은 지금 PSK, 후공정 쪽은 PSK 홀딩스 이렇게 이제 인적 분할이 완료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 후공정 쪽에서는 이제 PSK 홀딩스가 가장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디스컴 장비하고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이제 HDW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TSV 이제 실리콘 관톡 전극 이제 이 공법에 대한 것들 HBM이 요즘에 워낙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TSV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TC 본딩 이제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전극에 사실 구멍을 아주 크게 뚫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멍 뚫는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육안으로는 확인 안 될 정도의 아주 이제 작은 미세한 이제 구멍을 좀 뚫는데 그 안에도 약간의 이제 이 미세 불순물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컴이라는 게 이제 찌꺼기잖아요. 네. 디스컴이라고 하면 이 찌꺼기를 없애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극 공정 이제 구멍을 뚫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남아 있는 이제 미세한 이제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장비가 이제 디스컴 장비이기 때문에 TSV 공정하고도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향후에 이제 HBM 이제 이슈 속에서도 공정이 이제 도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혜로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로우 장비 요즘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리플로우 장비는 이제 열 대류 방식이었어요. 이제 고온을 이제 쬐가지고 그걸 이제 녹여서 이제 평탄화한다거나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리플로우 장비라고 이제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히 또 HBM 때문에 레이저 리플로우 이제 면 광학 방식의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를 누가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플로우 장비 쪽도 매출액이 이제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이제 HBM 이슈 속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제 주가 상승의 이제 동력이었고 실적도 올해 많은 소부장 종목들이 업황 부진 때문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912억 원, 영업이익 265억. 내년에는 매출액이 이제 1,200억을 넘어가고 영업이익은 357억 원 정도 이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가는 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6,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 기업은 어느 정도의 이제 밸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요 박스권 상단을 한번 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지난 금요일 종가 38,000원 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6,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뭐 계속 없어서 못 판다, 없어서 못 산다는 HBM 얘기,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환경이 지금 뭐 아직 좀 부족하니까 막 늘리는 거죠 이제. 네. 앞서 좀 전에 이제 그 클린룸 뭐 이렇게 방진복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클린룸 들어갈 때 반도체 공정은 이 화장, 메이크업 같은 것도 못 해요. 생얼로 네, 들어가야 돼요. 선블럭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그 자외선 차단제 그것도 못 발라요. 맹얼로 가야 돼요. 맹얼로. 네. 그만큼 이제 그런 작은 더스트에 민감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트루 비아홀이라는 게 뭐 거의 원자층의 그 구멍을 뚫는 거. 사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안 힘든 보여요, 안 정도의 보여. 크기예요. 네, 얼마 전에 왜 우리 그 암 치료 장비로 왜 그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일단 뚫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게 네. 뚫어버리는 건데 자국이 안 남게. 하여튼 그렇다는 거. 중입자 치료 얘기하시는 거죠? 중입자 네. 5개 해갖고. 네, 맞습니다. 자,
PSK 홀딩스를 얘기하죠. 네. 이호근 매니저. 예, 그 PSK 홀딩스가 지금 뭐 이쪽 니플로 장비 쪽에서는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실적도 좀 제일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PSK 홀딩스는 지금 실적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사실 이제 많이 올랐는데 뭐 이제 한미반도체 다음은 누가 될까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PSK 홀딩스도 그렇고 STI도 그렇고 이런 또 그 다음 타자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이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죠. PSK 홀딩스도 이제 그런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직 계속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지난번 7월 27일 고점. 근데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한번 주가가 크게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계속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게 돌파가 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유해 가도 될 만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호근 매니저 한발 네. 리뷰. 오늘 또 어디부터 예. 가볼까요? 한국 단자부터? 네네. 한국 단자부터 보도록 하겠게요. 지난번 이제 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결국 이제 믿을 건 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한국 단자를 그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 이제 최근에 그 어려운 장에서도 크게 추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차트 보시면 계속 유지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좋아지면서 지금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 커넥터 쪽이 지금 이제 자동차 전장화되면서 이쪽에서의 다시 한번 또 성장 기회를 얻었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계속 보면서 실적 이런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이러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동안 납폭가 대주가 확 올라올 때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실적을 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 단자는 계속 보유해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JLK 말씀을 드릴게요. JLK는 사실 이제 그때도 장이 안 좋아서 11월 10일 JLK가 이제 모멘텀이 하나 있죠. 그 부분을 그리고 납폭가대였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역시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주 이쪽이 다시 지금 미국 채권금리 꺾이고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소개할 때까지는 이제 11월 10일까지만 보자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의 환경이 확 바뀌고 다시 한번 이제 성장주가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11월 10일까지만 들고 갈 이유가 없죠.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이 다시 한번 이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JLK는 이전에 이제 제가 그 계획 말씀드렸던 10일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들고 보유해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전고점 박스권 부근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STI 보도록 할게요. STI는 지금 이제 어느 종목도 대표적인 그 HBM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인데 STI도 지금 이제 아까 PSK처럼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주 쪽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장주들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된다면 이 종목도 조만간 이 박스권 돌파와 함께 한 단계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STI까지 봤고 네네. 오늘은 어디? 네, 오늘은 그냥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네.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번 9월 27일인가 그때 이제 임상 결과 나오고 뜨거웠다가 최근에 이제 살짝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으로 다시 한번 준비한 거는 지금 이 회사가 11월 달에 또 한번 추가 임상 데이터 결과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의 이문노반트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11월에 있을 추가 임상 데이터의 기대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임상 데이터 발표 나고 급등했듯이 또 한번 이번도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 판매까지 하는 이런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을 하는 쪽은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안구 질환, 그다음 암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다른 그 제약회사하고 이제 좀 차별점은 난치 질환 쪽에 그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현재 한 5가지 정도의 연구 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9월 26일이군요. 예, 9월 26일 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임상 결과 발표하고 나서 이문노반트가 97% 급등했죠. 아무래도 베스트 인 클래스 이 부분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경쟁사를 조금 보시면 아제넥스가 있고요. 아제넥스 대비해서 효용성이 유효성이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스의 니폴카리막 여기는 이제 약간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 한올바이오의 IM1402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의 강한 상승을 지금 끌고 가고 있고요. 이번 11월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흐름에서 준비해봤고 뭐 이런 그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이제 5월에 아제넥스가 이제 M&A 가능성이 이제 블룸버그에 부각이 되면서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문노반트 역시 이러한 M&A 역시 또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문노반트의 시가총액이 한 35%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노반트가 다시 한번 움직인다면 한올바이오도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이 오지 않나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31,800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난번 전고점 부근 38,000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60일 이동평균선 27,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맨 매니저는 한올바이오파마. 네, 오늘 일단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지만 앵커님이 이제 로봇, 저는 이제 반도체, 요금 매니저님이 이제 제약바이오 네. 이렇게 겹치지 않아야 잘 가더라고요. 지난주 AI는 누군가가 뒤에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한올바이오파마 이제 IMBT 1402 이거 이제 임상 결과 발표하고 나서 사실 일상 결과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시장에 이제 뜨거운 관심을 이제 받는 건 참 드문 일이에요. 근데도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특히 기존의 IMVT 1401이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높아지면서 중간에 막 임상 중단하고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작용을 1402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차단을 좀 하면서 경쟁력 대비해서는 시장이 이제 침투 가능성, 상업화 가능성이 이제 월등히 좀 높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으면서 이윤오반트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한올바이오 파마도 거기에 이제 편성을 해야죠. 이윤오반트 지금 시총이 거의 6조 원 정도 되는데 한올바이오 파마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받은 자리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등이 충분히 전개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동시효과긴 합니다만 지금 코스피는 뭐 45포인트. 네. 뭐 이렇게만 가면 좋죠. 네. 일단 오늘 뒤집기는 뭐 갈 것 같은데 공매도 전면 금지 상당히 과감한 조치이긴 해요. 네. 뭐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반길만한 일이죠. 네. 어떻게 오늘 영향을 줄 건지 네. 시장에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할 말은 째다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할 말은 정말 많은데요. 어쨌든 공매도가 이제 한 4번째로 이제 전면적인 금지가 된 거예요. 역대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2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약간 좀 정치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지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난 2020년 이제 팬데믹 당시에 공매도가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학습 효과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이제 거래 대금도 막 급감하고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원망이 워낙 좀 컸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제 공매도 금지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특히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나스닥 지수가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고점 대비 6%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은 지금 18%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차이가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때문이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차 종목들의 가격 반등이 이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는 오늘 네네.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네. 아무래도 자, 공매도 다음은 대주주 양도세, 네, 차익과세, 유예 이게 나와야지 되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11월만 되면 맨날 그 맞습니다. 대주주 그게 빨리 나와야 양도세 돼요. 회피 물량 네네. 때문에 네, 돈 나와야죠. 일단은 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금지되면 그 성장주가 상당히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그 지금 이제 경기가 약간 이제 정체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결국 이제 주가의 상승은 이제 이쪽 성장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 그리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또 이 성장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코스닥 장이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 뭐 2차전지 바이오, 뭐 노봇, AI, 그다음에 HBM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그동안 이제 공매도 때문에 했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런 장이 나오면 시장에 또 한번 활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나중에 후유증은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르죠. 또 뭐 한 달 안에 공매도 차입한 거 갚아라 이렇게. 네. 네. 모르겠어요, 진짜. 자, 두 분 고생하셨고 내일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와 김병희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